이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식구는 언데드 다루는 법입니다. 이 영화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핸들링 디 언데드, 테아 히비 스탠달. 이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특히 죽은 뒤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관객과 함께 도전하는 감독의 용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얼마나 호소력 있는 DJCC를 창조했는가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호소력 있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장르, 이건 이제 이상한 사랑의 장르죠. 그거는 아이들도 보지 않으려 하는 로맨틱 러브의 서사. 그 애들도 이제 이런 로맨틱 러브 잘 안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여튼 이런 사랑의 장르가 대체하거나 적어도 보완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요새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 내가 메모리란 영화도 봤는데 그 영화도 이런 새로운 사랑의 장르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손자인 사람의 죽음, 또 딸과 아들과 부부로 구성된 전형적인 근대 핵가족에서 엄마의 죽음, 그다음에 노인 동성애자의 죽음, 그러니까 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사망 사례를 적절하게 배치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긴 하지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애도를 하게 되죠. 이탄에 빠지고. 개별 서사로 소화되기보다 그렇지만 개별 서사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세계가 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의 탐구의 시대 담론의 탐구가 되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옴니버스 현식인데 옴니버스 쭉 하나씩 이어진 거죠. 딱 떨어진 게 근데 이게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1, 2, 3이 1, 2, 3, 1, 2, 3, 1, 2, 3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혼합된 옴니버스 현식의 서사 전개로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니까 감정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적 거리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한테 느끼지 말고 그러니까 감독이 느끼지만 말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팔근대 정동원 음, 정동이라는 것은 근대 감정과 정서 플러스 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탈근대 정동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감수성은 어떻게 발휘가 돼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대중성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죠. 그지? 뭔 소리인지 대중들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 거란 말이죠. 왜 느끼지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대중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전략이 아닐지 일단 그죠? 감동하고 아 슬퍼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 안 주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라고 남편인지 아들에게인지 녹음으로 고백했던 엄마가 에바예요. 에바가 되게 낭만적이죠. 근데 이제 이 낭만적인 장면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부가 비밀리에 이제 준비를 해. 아들의 생일 선물을 토끼를 좋아한다고 몰래 가서 토끼를 사오기로 했단 말이죠. 엄마가 먼저 사경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사다 주는데 그 토끼를 갖고 가요. 그래서 아들이 또 엄마를 그리워하니까 그 엄마한테 가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토끼를 쥐어줘요. 근데 토끼를 가족들 앞에서 힘차게 눌러서 죽여버려요. 가족 앞에서 압살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써요? 특유의 무신경한 육체적 반사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미워서가 아니라 반사 반응을 해서 죽이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이제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엄만 죽은 사람이야라는 말이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아들의 목소리로 들리긴 하지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들의 목소리라고 여겨지는데 실망해서 하는 소리겠죠.
감정이 거의 실리지 않은 보이스오버로 들려요. 아들이 말하는 목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스오버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족의 감정적인 반응이겠죠. 합의한 반응이겠죠. 전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한 듯한 감정의 폭발의 재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근데 그걸 절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되면 다소 뻔한 공포 영화 장르 위험을 벗어나는 거죠. 예? 두 사람이 갑자기 힘이 내서 뭐 그런 공포 영화 같은데 공포 영화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탈근대의 영성 차원과 연계된 정동으로서의 사랑인 다정함이 응? 다정함이 없어진 거죠. 엄마한테. 그러니까 근대적인 열정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그런 거가 된단 말이죠. 그런 새로운 사랑의 길을 모색하는 사랑이란 게 그럼 뭐냐? 엄마의 사랑이란 게 뭐냐? 그런 모색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엄마의 사랑은 뭐냐? 다정함 어떤 거겠죠. 그런 모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론을 머릿속에 생각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옴니버스 디제시스를 구성하는 죽은 사람, 더 데드죠. 그리고 또 죽은 뒤에 언데드,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것 같은. 또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서열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뚜렷해져요. 그 결말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지가 딱 나와요. 먼저 끝나는 게 좀 덜 중요한 거겠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가 동성 애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으니까 그 아직 살아있는 여성 노인이 있겠죠? 그 여성 노인이 이 언데드가 반응이 모호하니까 이 언데드하고 침실에서 동침까지 하려고 그래요. 같이 누워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생전에 근대적인 열정적 사랑을 재현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이 죽은 그 언데드한 사람이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앞에 토끼 죽이듯이 그렇게 졸랐겠죠 몸을 전체로. 그러니까 사랑 살해 장면은 안 나오지만 살해 장면이 나면 끔찍하고 동포 영화인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져 죽어 있는 씬만 보여줘요. 그것도 피도 안 흘리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언데드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의 리플렉스 반응이죠. 으로 인해 이 여자가 계속해서 억지로 포용하려는 자세를 강요를 하거든요. 춤도 추고 강요 당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언데드가 어떻게 하냐면 근육의 본능적인 압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으로 인해 아직 살아있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해되는 게 확실하진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해야 돼. 머리를 굴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감독이. 그게 최종 결말이 듯하단 말이죠. 정확치도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장면 안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육체의 열정, 패션, 그지? 패션이 이미 죽어 있는, 그지? 패션은 그 사람은 육체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언데드와의 사랑의 도구로 어떻단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지? 그런 시도, 그런 시도는 결국 비참하게 했다는, 즉, 근대적 사랑의 실패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열정만 갖고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뒤에까지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열정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생일 선물인 토끼를 죽은 사람 특유의 근육 경련 반응으로 죽이게 된 엄마죠. 엄마이니까 엄마를 생각해 보시면 당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응? 그게 근대적인 무조건적 사랑 이야기, 가족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지속할 수 없다고. 응? 어떻게 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속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구성되니까 또 거꾸로 에바의 그러니까 엄마의 이승에서의 삶이 상징적으로 종료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슬로 올레빌 정신병동의 근대 의학적 관점에서 이상 현상으로 그러니까 뉴스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육체적인 부활 소동도 끝이 나게 돼서 진짜로 죽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죽는 장면이 안 나오고 또 남편의 통곡하는 장면만 나오고 끝나요.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달리 이 얘기는 죽은 토끼를 위해 비록 상자지만 매장이라는 적절한 장례에 그 삽을 갖다 자기가 땅을 파서 묻어요. 그리고 서툴게라도 트럼펫을 불어 짧은 사랑이었지만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누가?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래요. 그 어린 아들의 행위로 언데드를 포함하여 애들을 대하는 죽은 거를 대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적절한 의식의 모태. 이때 의식은 장래 의식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의식이기도 하죠. 그 모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 언데드를 다루는 법의 메인 스토리는 사실은 이게 메인 스토리는 자살을 시도할 것 같은 딸의 절망적인 심정을 치유하려고 아들만 있고 이혼해서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들만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손주의 무덤을 불법적으로 발굴해요. 그래갖고 언데드 상태인 손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사연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언데드가 된 이유가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언데드에서 지상 죽은 사상에서 끌어오는 바람에 나머지도 생겼는지도 몰라요. 정확하진 않아요. 다른 두 개의 이야기와 달리 이 손자의 조부는 이 무좀이 해쳐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경찰이 도굴 수사 방문을 집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대답 안 하고 딸 보고 대접하지 말라 그러고 가족을 데리고 호숫가 별장으로 도주를 해.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행동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죽은 뒤에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디제시스가 되는 거죠. 예? 이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스토리죠. 근데 갑자기 창가에 나타난 좀비가 하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비가 나타나니까 딸은 피하자고 그래요. 근데 조부는 삽으로 때려 죽이려다 거꾸로 조김을 당해요. 이건 뭘 뜻하냐면 독립 주체성을 가진 근대인의 오만한 행동자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언데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기죠. 이미 죽었는데 삽으로 때려치면 뭐해? 근데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도망쳐요. 엄마는. 그래서 이미 썩어가는 아들을 나중에 만나자 하고 작별하며 물에다 수장을 해요. 이게 예의를 갖추고 죽은 자와 이별하는 거죠. 이 엄마 딸의 최종 결론이 감독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아쉬움은 이게 죽은 자의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언데드든 뭐든 데드든 언데드든 그러면 육체에 깃든 영혼이 죽은 뒤에 영이 되어 남는다는 영성 세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는 거예요. 언데드가 어쩌다가라도 언데드로 이 세상에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육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영이든 뭐든 물질 세계와 무관한 물질 세계는 안 되니까 힘, 동력,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게 왜 움직이지? 이거를 설득력에 전달하는데 실패한단 말이죠. 영의 세계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스트를 깜짝 놀라게 깨문다든가 음료를 조금 마신다든가 뭐 이런 씬이 어설프게 삽입돼 있어요. 그게 왜 들어있지? 그런 식이에요. 그게 설득력도 없어요. 그 문제가 하나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러지 그리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포나 불안 등 어떤 정동도 제대로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관객에게 그러니까 감동이나 공감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냐면 이 시대의 당면 문제만 문제를 제시만 하는 느낌이에요. 해결책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럼에도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하는 거는 최근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63, 비탄 없는 이름 없는 비탄에서 읽은 바처럼 탈근대 정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 영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애도의 대상이 분명한 근대 정서로서 비탄의 현실이 이 영화에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탈근대 시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곧 죽을 건가 봐 라는 에바 딸의 말에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오진 않았어. 다행이지 뭐. 라고 솔직하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데드라는 비탄의 대상보다 비탄의 주체들, 이 불분명한 감수성이라는 정동의 문제가 더 심각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제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손자보다 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였던 딸의 임박한 자살을 막으려고 딸이 그렇지 않아도 자살을 한번 시도해요. 손자를 무덤에서 죽은 자의 세계에서 파헤쳐서 언데드의 상태가 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거죠. 언데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삶의 일부이며 틀림없는 운명인 죽음이라는 사건을 끝까지 모른 척하며 죽음조차 삶 속에 굳이 포함하여 애들을 언데드로 억지로 만들기도 하는 근데 비탄의 정서를 벗어나는 길은 영성의 차원을 충분히 고려한 응?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며 근대 정동의 방식으로 비탄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한 공로가 이 영화에 틀림없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한 개만 주려고 그러다가 별을 두 개를 주게 됐어요.